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유튜브 강의 촬영을 시작하게 된 홍종표 변호사라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 촬영은 처음이라서 초보예요. 하지만 강의 경력은 2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 강의의 내용이나 강의 자체 질은 초보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요,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는 그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공인중개사 공부 방법 이렇게 하고요.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 구성이에요. 일단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인중개사 시험은요,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1차 시험은 민법과 부동산 학개론, 그래서 줄여서 학개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두 과목이 있죠? 네, 두 과목 다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되는데, 다만 민법은 80점을 맞았는데, 민법은 90점을 맞았는데 학개론을 30점을 맞으면 민법 90점, 학개론 30점, 둘이 합하면 120점이죠. 그러면 평균으로 60점 이상을 초과하지만 60점 이상이니까 합격할 수 있지만 40점 미만 과목이 있기 때문에 40점 미만 과목이 있으면 그때는 꽈락이다. 그래서 평균이 60점 이상이 돼도 그때는 합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2차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과목은요, 일단 공인중개사법, 그다음에 부동산 공법, 또 공시법 하고요, 세법. 이건 한 과목처럼 해서 같은 시간에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각각 민법 40문항, 개론 40문항, 중개사법 40문항, 공법 40문항, 공시세법을 합한 것이 40문항 이렇게 출제가 되고요. 1차 시험과 마찬가지로 2차도 이 세 과목을 합산해서 평균이 60점 이상이어야 합격할 수가 있는데,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 나오면 그때는 꽈락으로 평균 점수가 60점을 초과할지라도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 나오면 그때는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차 시험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1차는 1차끼리만 이렇게 판단을 하고 2차 과목은 2차 과목끼리만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내용들 어떻게 이제 점수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자 했지만 공부 방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네, 이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과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민법이에요. 왜냐하면 민법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기초 개념들 있죠. 이 개념들을 알아야 학개론도 공부를 할 수가 있고, 또 중개사법도 공부를 할 수가 있고, 공법도 또 공시세법도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학원에서 공부를 하시거나 이러시면 선생님들이 제일 먼저 민법부터 잡아라, 민법을 열심히 해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민법을 알아야 다른 과목들이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1차 과목에서 1차 시험을 합격하려면 평균 60점 이상이 나와야 된다 그랬죠. 40점 미만이면 뭐 아무리 점수가 좋아도 꽈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민법하고 학개론은 둘 다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이해 과목이라 그래요. 이해 과목이고 민법에서 고득점을 해가지고 내가 그 남는 점수 60점 이상이 된 점수를 학개론에 나눠주겠다 이렇게 못해요. 네, 민법과 학개론이 둘 다 어려워요. 그래서 이퀄 표시 이렇게 할게요. 민법과 학개론은 처음부터 조금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과목이에요. 그런데 2차 과목으로 가면 공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좌절감을 많이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공법은 처음부터 목표를 60점 또는 뭐 70점 이렇게 전략 과목으로 삼으셔서는 안 되고요.
공법은 점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과목이 아니고 또 공법 점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려면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야 돼요. 오히려 비효율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중개사법이 공부를 어느 정도 하면 고득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중개사법에서 점수를 받으셔서 이 점수를 공법으로 나눠주시는 이런 전략을 채택하셔야 돼요. 물론 공시세법은 처음부터 공부를 웬만큼 하셔서 요건 60점 이상 평균 과목을 이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평균 점수를요. 그러니까 공법을 막 민법이나 학개론 하는 것처럼 드립다 파겠다. 이건 좋은 공부 방법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시간에 중개사법이나 공시세법을 더 열심히 하시고 공법은 평균적인 점수 예컨대 한 50점 정도 맞겠다. 이러면 선방하시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부 방법과 관련해서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 구성을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원에서 수업을 들으시거나 하실 때 이 공인중개사 그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래서요 이게 잘 지워지지가 않네. 공인중개사 시험의 어떤 그 수업에 있어서 월별 구성을 말씀을 드릴게요. 공인중개사 수업 월별 구성이에요. 이제 학원에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공인중개사 수업은요 일단 첫 번째 11, 12월 과정이 있죠. 이때는요 기초 강의라고 해서 용어 중심으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 12월 달에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외부에서 소문을 들었을 때는 공인중개사가 굉장히 시험 과목이 어렵다고 하던데 쉽네, 할만하네, 이거 놀아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셔요. 근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 이제 1, 2월 과정이 되면 이때는 기본 강의가 되고요. 3, 4월 과정이 되면 이때는요 심화 강의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5, 6월 과정이 되면 이때는 고급 강의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굳이 뭐 고급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데요.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요 고급 강의예요. 요 고급 강의를 듣기 위해서 이런 기초 강의, 기본 강의, 심화 강의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처음부터 고급 강의를 하지 그러니 근데 이 고급 강의를 지금 하잖아요. 그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7, 8월 과정에서요. 이때는요 단원별 문제라고 그래서 민법의 앞부분부터 쭉 뒷부분까지 차례차례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 시험은 민법의 앞부분부터 차례차례로 나오지가 않잖아요. 막 섞여 나와요. 민법의 뒷부분에 있던 것이 앞에 나오기도 하고 저 앞부분에 있던 것이 맨 뒤에 가서 시험 문제로 나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9월 달에는 모의고사식 문제를 이렇게 연습을 하고요. 그리고 10월 달에 10월 말이 공인중개사 시험일이잖아요. 항상 10월 달에는 이때는 마무리 특강 이런 식으로 학원에서는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저는 유튜브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이 강의들을 이렇게 다 나눠서 해드릴 수는 없고요. 요 11, 12월 기초서부터 기본, 심화, 고급 강의까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강의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고급 강의인데요. 요 고급 강의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이걸 한꺼번에 단락별로 이렇게 강의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강의에서는 기초, 기본, 심화, 고급 강의가 다 섞여서 제가 그렇게 강의를 해드린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월별 구성에 대해서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 강의를 들으시거나 기본 강의를 들으실 때는 자신만만하셔요. 야 이거 금년에 내가 1, 2차 다 하겠다 이런 생각 하시는데 심화 강의를 들으시면서부터 이제 눈가에 눈물이 촉촉하게 맺히고 야 이거 다 못하겠다. 그리고 고급 강의를 들으시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나는 2차는 금년에 못하고 1차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금년에 1차를 하게 되면 내년에 2차를 또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2년, 3년씩 하게 되는 그런 어떤 뭐 시간의 어떤 낭비랄까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11월 달서부터 열심히 좀 해두시면 나중에 뒤로 가면서 야 2차는 포기하고 1차만 하겠다 이런 말씀을 안 하시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시험이 절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처음에 기초적인 내용을 듣고서 야 이거 뭐 할만하다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아무튼 이렇습니다. 예, 저는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이런 이론 강의들과 또 문제들도 다 다루어 볼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요, 예, 제가 어떤 목표를 갖는 거는 제가 강의를 거의 20년 가까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제가 그동안 받은 사랑을 이제 또 이렇게 다시 돌려드린다. 예, 이런 의미에서 강의를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건데요. 예, 이런 이론 강의와 다음에 문제 강의 그리고 마무리 특강까지 전부 다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이 일단 목표입니다. 네. 자, 이제는요, 이런 학원 강의에서 월별 구성 이런 걸 다 마치고요. 이번에는 민법의 공부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공인중개사 민법 공부 방법. 글씨가 너무 후지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시설이 너무 후져서 제가 개인 혼자서 촬영하는 거다 보니까 시설이 후져서 보시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는데 내용은 누구 못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좀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민법 공부 방법이라고 했는데 사실 모든 과목을 말씀을 드리면 민법, 부동산 합계론 이건 전부요 이해 과목이에요. 그럼 이 이해는 언제 합니까? 이거는요 유튜브 강의를 들으시든지 학원 수업을 들으시든지 이렇게 수업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수강생들이 이해까지는 잘 하셔요. 근데 암기를 안 하십니다. 그럼 암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요 교재를 피고서 복습을 하시면서 이때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중개사 과목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나중에는 2차는 못하겠다 1차만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수업 들으시면서 이해하시고 다음에 책을 딱 덮는 게 아니라 아니 복습해야지 해서 암기까지 좀 하시면서 이렇게 계속 시간을 보내시면 그때는 1, 2차를 한꺼번에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요 2차 과목 이건 1차죠 2차 과목 인공법, 중개사법, 또 공시, 세법 이런 것들은요 암기 과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요 각 과목의 선생님들 강의를 들으면 두 문자 그러니까 앞 글자를 따가지고 이렇게 외우세요 하면서 물론 이해도 시키지만 대부분 암기를 이렇게 시킵니다. 요거 외우세요 저거 외우세요. 네. 그래서 그렇게 선생님들 시키는 방법대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아무튼 제가 담당하는 이 민법 과목은요 이해 과목이기 때문에 A 건물하고 B 건물 사이의 거리는 몇 메타이어야 하는가 해서 반 메타 이런 문제는 100문제 중에 한 문제도 안 나와요. 전부 이해를 해서 갑과 을 사이의 법률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요 공인중개사 공부를 어떻게 슬기롭게 할 수 있을지 그 서론적인 부분이죠.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